재산이 2,600조 원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했고요. 조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고 점심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까요? 롯데호텔 객실 400개를 예약을 했고 빈살만 왕세자 일행을 위한 차량도 200대나 찾았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원삼 선문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카타르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예, 학부를 거기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현지 지금 날씨 예, 이런 도하입니다. 도하. 예. 이때쯤 도하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쯤 도하는 날씨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한 35도에서 그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요. 저녁 때 되면 뭐 한 20도, 25도 이 정도 유지합니다. 예. 전공은 이슬람 법. 예, 샤리아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슬람법 했습니다. 이슬람법. 아, 뭐 중동 지역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예, 같은데. 빈살만 왕세자.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은 야, 롯데호텔 하룻밤에 뭐 2천만 원짜리를 특실을 예약을 했대. 객실을 400개나 다 예약을 했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빈살만 왕세자. 빈살만은 뭐 세계 최도의 그 지금 산유국인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왕인 그 아버지인 살만 국왕이 굉장히 노쇠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인 이제 그 빈살만이 이제 계속 통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빈살만이 이렇게 이제 그 사우디 정치의 안면으로 나섰다는 것은 사우디 정치의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동안 그 현대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된 건 1932년에 압둘아지즈 빈 사우드인데 그 아들 때로 근 1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아들 때에서 이제 손자 때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이전까지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전부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조를 세운 사람의 아들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제 계승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근 100년을 왔는데 23명의 왕비로부터 45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뉴스를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밝히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 지금 대회에서 다들 걱정했던 것은 사우디가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되는 게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대로 넘어올 때 과연 사우디가 안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제 계승에서 아들로 계승하는 이 전환점. 그때 되면 이제 그 왕위를 두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했고 실제로 뭐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빈 살만이 이제 확고하게 거의 지금 자리를 잡은 걸로 지금 구도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이제 사우디를 개혁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대의 과제인데 그 과제의 성공 여부가 지금 빈 살만이 지금 돌아다니는 이 여기에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예. 빈살만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조선 왕조 때 마치 그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듯 빈살만도 제가 뉴스를 봤더니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미 왕세자가 다른 사촌형이 있었는데 이 빈살만으로 지금의 국왕이 바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전 왕세자를 향해서 당신은 여전히 나의 후견인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교체 과정을 굳이 지금의 국왕이 감행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우디 왕실에 관한 소식들은 대외에 철저히 비밀로 붙여서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암살당했던 카슈크지가 이제 그런 면들을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사우디 왕실에서 굉장히 이제 싫어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권력 암투가 굉장히 심했을 거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예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황태자로 지목이 되고 나서 공식 석상에 몇 개월 동안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혹시 사우디에서 뭐 쿠데타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 이렇게 빈살만이 왕세자가 된 다음에도 한 달 정도 안 나온 적이 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문도 돌고 그게 어디까지 진인지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모르지만 이제 그만큼 아마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경쟁 관계가 치열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빈살만의 조금 전에 재산이 2,600조 원이라고 나오는데 말이죠. 이게 개인 재산입니까?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령 석유회사 이런 거를 왕실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개인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 개인 자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이 아람코 같은 뭐 이제 정부 자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사실은 그 관계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 원리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런 들 문제 때문에 사우디 왕실의 개혁이나 뭐 왕실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산유국이다 보니까 또 왕자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부자인 건 확실합니다. 예,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아마도 공항에 나가서 빈살만 왕세자를 영접하는 사진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언론에 자신의 동정이 보도되는 거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보안이나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경호나 보안은 예. 굉장히 철저합니다. 예. 그러니까 왕실에 관한 보안은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왕실의 공통 상황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좀 치안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1985년생? 예, 1985년생이면은 아직 우리 나이로 40살이 안 됐습니다. 됐네요. 예. 1985년 37살이고 사우디 리야드 킴 사우드대? 예, 킹사우드 대학이라고 리야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야드 주지사 특별 고문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차기 왕위 계승자로 2017년에 지명됐다. 네. 5년 전에 지명이 됐고 재산이 2조 달러. 조금 전에 2,600조 원이라고 나갔는데 여긴 또 2,845조.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2,600조 원은 이거는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롯데호텔에 빈살만 왕세자 일행의 짐이 오는데 거의 뭐 국제 이삿짐 오듯이 왔다. 개인 헬스 기구 같은 것도 별도로 또 배달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왕인 그 압둘라 왕이 황태자 때도 한국에 한번 오셨거든요. 그때도 그 롯데호텔 통째로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호텔에 어떤 뭐 좋은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올 때마다 롯데호텔을 방문하는 건. 그럼 뭐 호텔의 영업장이기도 예.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가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예, 그렇죠.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오래 있지는 않으니까 예.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빨리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5년 전에 왕세자로 지명이 되고 5년 동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질문과 비슷하긴 하겠습니다만 왕세자로 지명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국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아까 그 안에서 어떠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5년 동안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전체 그 나라의 개혁 작업에 차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나 경제 이 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문화, 사회, 종교에까지 모든 면을 이제 개혁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030 프로젝트입니다. 2030 프로젝트. 예, 그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들이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우디를 공부하는 전문가들의 이제 서구 쪽에서 이제 비판은 뭐였냐면 사우디가 이렇게 나라가 현대화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종교다. 그래서 그 종교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것이 뒤처진다 뭐 이런 소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우디는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빈살만이 황태자로 되고 나서부터는 그 보수적인 그 종교 지역 지도자들을 많이 단속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거기는 여성들이 운전도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하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케이팝 가수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층에 대한 문화를 개방하고 이제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층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방문은 이제 이번 목적인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나라의 그 먹거리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입니다. 네옴시티가 저도 봤습니다. 네옴시티는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해야 하는데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뉴스로 보고 기사로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게 과연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업이던데요. 예, 이것은 그 빈살만의 개인적인 프로젝트 야망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그 미래가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발전 과정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현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그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때서부터 그 중동 건설 붐이 열리면서부터 이제 기업들이 진출하게 돼 갖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 초석을 놔준 데가 거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는 그 석유 사업을 발전시켜서 지금의 사우디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 빈살만이 계획하고 있는 2030 이 계획은 예. 그 포스트 오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산업 이후에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것이냐. 아, 이제 차도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그렇죠. 언젠가는 석유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자 이런 겁니까? 네, 석유는 고갈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대기업들이 이미 10년 후서부터는 생산 안 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사실은 예, 그렇죠. 석유를 이제 이용하는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될 네, 거란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네옴시티가 그냥 단순히 도시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주거단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광단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짓는 쪽이 저쪽 홍해 그 북쪽이에요. 사우디 북쪽에. 그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경치가 참 특이합니다. 그 홍해는 워낙 이렇게 바다가 깨끗하고 예. 이게 이제 바다 밑에 그 산호초가 유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해라고 부르는 데인데 예. 거기에 그 주변의 관광이 이런 그냥 뭐 산에 우리처럼 나무가 울창하고 이런 풍경이 아니고 이제 나무도 별로 없는 돌산에 사막이 펼쳐지는 이제 그런 특이한 것을 테마를 가지고 관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저게? 2030년까지입니다. 이제 8년뿐이 안 남았는데 저 아까 뭐 얼핏 뉴스를 봤더니 네옴시티가 아까 주거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그런데 그 각각의 단지 자체를 짓는 게 어마어마한 사업이던데요. 예, 그 700조 원 정도 지금 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700조 원이라면 사실 뭐 보통 사람들은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도 그 70년대서부터 이 중동 그 붐과 연관이 돼서 그 산업이 발전했듯이 다시 요번에 이 사업을 가지고 제2의 중동 붐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한국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옴시티가 제가 지금 얼핏 찾아보고 있는데 말이죠.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미래를 뜻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합쳐서 네옴시티에 뭐 무스타크발? 예, 무스타크바라는 게 미래라는 뜻이거든요. 미래, 예. 그걸 이렇게 이제 합쳐 이제 줄여서 쓰는 말인데, 새로운 미래 도시.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규모도 규모지만 이 발상 자체가 참 처음 듣는 발상이긴 합니다. 저희가 흔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하면 사막을 떠올리는데 사막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짓겠다 이런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예, 도시 자체도 뭐 이렇게 그냥 뭐 동그랗거나 네모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일직선상으로 170km를 이어가서 거기다가 건물은 뭐 500m 500m 높이 높이로 올린다. 건물을 170km를 쭉 있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서부터 거기에서 다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산업단지에서는 기존에 썼던 그 화석 연료가 아닌 그냥 뭐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원자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결국은 근데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막대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이 포스트 오일을 대비하는 사업인데 지금에 있는 석유화학공 이 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사실은 미국의 그 감산을 거절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그 말씀이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까 그 기자 살해 배우의 빈살만 왕세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내가 국제적인 왕따로 만들 거야. 나는 이런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는 가만둘 수 없어. 그랬는데 사실 지난 7월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릎을 꿇고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전쟁 때문에 부족을 하게 네. 되니까 이제 사우디한테 이제 좀 증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간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왕따 시키겠다는 그것도 이제 좀 접어놓고 헬스부지에서 타협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뭐 언론 표현대로 하면 뒤통수 맞았다. 빈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쌀쌀하게 얘기했다고 당시에 언론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빈살만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외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우디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지금 미국이 많이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나 오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우디 석유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이 중동 제1 정책으로 쓰던 것들을 아시아로 바꿔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빈살만이 왜 우리나라로 오느냐면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석유를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사주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게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도 이제 얼마 있다 또 사우디를 방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그런 거와 플러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 협력 관계 때문에 온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야 이거 경제가 어떻게 되지 어려운 것 아니야라고 긴장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만 웃고 있다. 제가 이런 기사도 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그 걸프 산유국을 예. 비롯하면 산유국들은 지금 다 웃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쟁 전서보다 지금 오일 값이 금 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동안 이 추진하지 못했던 그 국가 기관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후에서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관련해서 대선 경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선을 전후로 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Jamal Khashoggi, will you apologize to his family, sir?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Uriah? 저 당시 빈살만 왕세자의 저 웃는 모습, 저 아마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갖고 있는 이른바 오일 파워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됐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 오랜 기간 미국의 대중동 전략의 핵심 근거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가장 친미 국가가 이제 사우디였었는데 사우디가 이제 그렇게 변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우디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사주는 것이 이제 미국이 아닌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변했고 이제 그들과 그리고 이제 투자도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로서는 또 하나 이제 그렇지만 염려되는 것이 이란과의 안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부분의 무기가 지금 미국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로서도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그런 또 협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세자가 된 뒤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왔는데 특히 아주 보수적인 원리주의를 지향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조에서는 해오지 않았던 여성 운전 허용, 여성의 참정권 허용, 예. 축구 경기장에 여성
관객 입장 허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는 인기가 좀 올라간 겁니까? 젊은 층은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젊은 층은 그렇지만 인기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른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령층 보수층에서는 야 이거 너무 나가는데 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제 그 세력에 의한 그 반발이 잘못하면 뭐 쿠데타까지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그 사우디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니파 안에서도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활동을 좀 제한시키는 것이 필요해서 빈 살만 황태자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껴안아야 되는 이유가 그 사우디 왕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또 그 보수층입니다. 오히려 그 이 개혁층이나 젊은 층에서는 왕정 자체를 이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만은 이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다시 이렇게 또 회유해서 껴안아야 되는 그런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지만은 고령층 보수층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왕세자라고 하는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힘을 빼거나 네. 제거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게 그래서 2017년에 그 왕자들을 다 호텔에 가두고 이제 그 개인 재산을 헌납하라 뭐 이런 식의 것을 했었죠. 부패 혐의를 확인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재산을 국가 재산으로 몰수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의 유명한 그 황태자들, 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티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 빈 탈랄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 호텔에 감금이 돼서, 그래서 그 당시 그거 뭐 한 1조 달러 정도는 뭐 걷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제 돈만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힘을 빼기 위한 전략인데, 그게 이제 무사히 지나간 걸 보면 아마 다 제압을 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지를 탄탄히 굳혔다. 어쨌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힘을 빼는 거. 여기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구간이 될 가능성은 그 어떤 사람보다 높다. 예, 가장 높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에 지금 대적할 만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도전 세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옴시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늘 오후에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빈살만 왕세자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이미 더 라인 그 사업 현장 터널 공사에 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유력 기업들이 이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세요? 뭐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70년대서부터 한국 건설들이 가서 사우디에 웬만큼 유명한 거 다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 70년대 우리 중동 붐 예, 그렇습니다. 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술을 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중에 그 거대한 공사를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통틀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오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국력이 이 과거처럼 그냥 뭐 토목공사만 하는 이런 국력이 아니다 이제 보니까 뭐 스마트 산업, IT 이런 그렇죠. 분야로 예, 그 분야도 나가지 이제 세계 최고다 예. 보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포스트 오일 시대에 이제 그나마 지금 가장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얘기가 나오지만 소형 원자력 부분 건설이 있어요. 이제 그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한국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방산 분야, 그 분야도 미국 외에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것은 또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 사우디로서는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네옴시티 저 사업 저기에 만약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제2의 중동 특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를 네. 잘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저희 나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그 진출을 좀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점심 식사도 함께 했는데 오늘 이 부분도 기자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 대통령 전속이 직접 촬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화면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회담이 종료됐다 이 사실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는 아까 170km에 500m 높이의 건물들을 쭉 짓는다. 이게 아마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면 80에서 90km 정도니까 그거 2배, 서울에서 한 강릉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합니다. 예. 저도 제가 사실은 그쪽에서 공부하던 예. 그 시절에 그 두바이가 그렇게까지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었거든요. 그것이 그 사막 땅에 그런 도시가 들어서는 것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가 그걸 유심히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가 저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그 석유라고 하는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사우디 사람들만 모여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그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의 아시아 순방 일정 보면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문하고 아마 오늘 오후 늦게 일본으로 떠나고 일본 방문한 다음에 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여기엔 또 우리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인데 이렇게 아시아권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일본을 방문한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에 주목하듯이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겠네요. 일본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싶겠네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와 경쟁 상대가 주로 되는 아이템이 겹치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제 한국을 경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강점으로 내세워서 이제 노력을 할 건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인프라 건설 플러스 그런 최고의 그 요즘에 이런 최고의 그 테크놀로지까지 결합을 시키는 걸 무기로 한다면 뭐 일본과 해볼만 합니다. 자,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라고 하는 자신의 성공만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최대 치적이 될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한번 권유하고 계약도 뭐 체결하고 가능하면 이런 걸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공들이고 있는 사업이 2030 부산 엑스포 아닙니까? 예, 부산 엑스포 경쟁국이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미묘한 시점에 미묘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그 경제적인 어떤 투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엑스포 하나 열리고 안 열리고도 물론 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아니,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2030, 2030년까지 네옴시티 사업을 끝내겠다. 자, 그 다음에 2030년 엑스포인가요? 그게 시점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엑스포를 딱 연다. 이게 마지막 점을 딱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아닌 부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또 전 세계에서 한다면 우리는 협력을 오늘 협력하기를 상당히 강하게 권유하고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경쟁할 수밖에 없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로 예. 사우디가 지금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저희 나라도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유치 작전을 쓸 때 아마 거기에 대항하는 뭐 새로운 어떤 이슈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 이건 예. 어떤 뜻인가요?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젊기 때문에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 반대 별명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싱이 뭐 어떤 반대는 뭡니까? 그건 서구 언론에서 나오는 예. 건데
most dangerous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뭐 자기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고는 이 모든 계획들이 계획대로 진짜 잘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에브리싱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자칫 잘못해서 이제 잘 안 된다면 이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과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협력,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도 직접 또 시도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런 그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정부 차원에서도 그쪽에 빈살만 왕세자나 그쪽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만나서 친분을 쌓고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업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양나라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거기에 넘어야 될 어떤 법적 문제나 사회적 그 제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결국 최고 지도자들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빈살만 왕세자 결론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인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어쨌든 왕조에서의 그 권력 내부에서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힘을 빼는 우리가 흔히 조선 왕조에서 봤듯이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한 이중적인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 때에서 아들 때로 넘어오는 요 시기 상당히 그 정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시기에 동시에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보수층이 여성들한테 운전도 못하게 하던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이제 그걸 또 개혁시키는 그런 것까지 겹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야의 문제면 오히려 간단한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서로 얽혀서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직 젊다 보니까 그걸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마지막 질문.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총리를 겸한다고 하는데 왕세자가 국방부 장관에서 총리까지 하면 사실상 이미 국왕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국왕은 어쨌든 상징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있고 이제는 사실상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늘 발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